어제 컷오프 처음 발표가 났습니다. 그죠? 뭐 결과는 뭐 공심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후보 입장에서 뭐 그게 적절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쨌든 뭐 컷오프를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선두 주자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현상이긴 해요. 그죠? 조금 밀린 게 아니고 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20일, 22가 저희 이제 경선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3명으로 압축됐을 때 이제 긴장감이 있으니까 전 지지율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좀 봐요. 대구가 한국 정치사의 거의 중심점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이 어느 순간 조금 뒤로 밀려졌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시 대구가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 세력, 또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선거가 아닌가. 어떤 분이 시장이 됐을 때 그런 시금석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시민들께서 좀 숙고하시면 판단이 저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선정에 대해서 일단은 승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뭐 전략이나 뭐 방법? 뭐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 선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보여주면 된다. 다만 이제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대구 서부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그 유년 시절 12년을 대구에서 보냈지만, 아직도 대구 분들 중에는 제가 여기에 전혀 낯선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기에서 제발 이 동영상 보시고 그걸 좀 잘 판단해 주시고. 근데 저는 뭐 연고가, 초등학교 때 연고가 있다 그래서 그럼 대구에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6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 직장 관계로 이사를 갔던 거다. 그리고 저는 뭐 의성에서 11대 할아버지 때부터 의성군 단밀이 저희 본적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계속 의성군에서 살았었고요. 그래서 뼛속 깊이 이 대구 경북의 DNA가 흐르는 사람이고요. 연고성이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대구에서 정치활동도 없었다는 것도 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시장 후보를 보는데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 걱정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행정 경험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검사 특수검사를 비해서 검사 생활 9년을 했고 차관급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행정을 지방행정, 뭐 시장, 군서나 구청장, 이 지방행정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홍준표 선배 한 분밖에 없겠죠. 근데 의정 경험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나 뭐 도지사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그 사람이 지나온 그 길을 보면 됩니다. 검사로서 검찰 행정은 저희가 했겠죠. 그리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그 대한민국 전반의 조직과 그 민간, 공기업 이런 데 일어나는 일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경험이 대구시정을 맡아서 조금은 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100%는 아닐지라도 시정을 담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저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출마서 좀 당혹스럽다. 하지만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실 대구시장 출마를 생각했던 거 오래됐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도 이제 총선 당시에 특정 지역구를 얘기하시면서 그쪽 출마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지역구 출마 경험이 있고, 또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해서 길게는 4년, 짧게는 2, 3년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그것도 경선 이런 절차를 거쳐 전략공천을 내려가게 되면 그때까지 준비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면목이 없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암만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수 진영은. 그래도 그 지역 구민들한테서 인사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 출마제는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제가 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거절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과정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뭐 그래서 저도 뭐 그걸 꼭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구라는 도시가 어릴 때 떠났지만은
저한테는 늘 그러니까 애틋한 도시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늘 자랑스러운 도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구 현안을 좀 보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제가 대구를 맡아서 시정을 하면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꾸며나갈까 이런 구상은 한 지가 오래됐었죠. 지난번에도 뭐 스트롱 되고 스마트 되고 세이프 되고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타이틀로 해서 그게 맞는 공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거리니까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찬찬하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마케팅, 좋게는 마케팅, 또 별로 안 좋게 파리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거에 뭐 반대 쪽의 사람들이 응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판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물론 언론에서 네이밍도 하겠지만 좀 격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냥 대통령 후광을 좀 이용한다. 이 정도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색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저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일종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부인하지 않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비난은 제가 감내할 몫인데 그렇지만 출마자는 접니다. 대구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도 저를 보고 선택하지 대통령이 옆에 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분이 저를 지지하는 걸 이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100%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유영하 개인 브랜드에서 유영하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유영하의 인성이나 유영하 품격을 보고 본인들이 판단하신 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공약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제일 큰 게 이제 결국은 먹거리죠. 경제력입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한계라는 게 지방 자주도가 또는 재정 자립도가 이게 100%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대구가 자주나 자주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구에서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건가.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지금 데이터라는 게 21세기 온유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보관하고 가공해서 유통하는 과정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아마존 같은 그런 빅테크가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구에 데이터 거점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고 데이터 거점 도시를 만들 때 그럼 강론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데이터 산업단지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흡센터도 있어야 되고 뭐 데이터 경제 특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데이터 센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천에서 이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3조를 들여서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고용 창출효과나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대구에 데이터 3단을 만들어서 그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고용 효과, 부가가치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조업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1% 제가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 소비재 산업에 생산되는 종사하는 분들이 한 70%가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직격탄을 맞으신 분이거든요. 공약을 다 설명하면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분들에 비해서 후보님 나는 이런 경쟁력이 좀 더 있다라는 뭐 검사로서의 경험이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조금 경직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정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관용과 절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기본 바탕은 신의가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늘 누차에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한다. 그 정도 결정하고 났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희디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저는 만약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정을 맡으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높이는 방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일부에 문제된 거 문제된 대로 개선하면 되는 거고 전체 정말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명예나 이런 걸 건드리는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다 어떤 법적 책임이나 그런 데 있는 거 제가 책임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후보님 되게 수송고 파동입니다. 파동.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일부러 거기 얻은 게 아니에요.
달성군 이제 사저 앞에 있는 아파트를 좀 봤었는데 그게 적당한 데가 없었고 이제 사저 갈 때 좀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더라고요. 그 앞산도를 타고 가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홍준표 선배 지역구니까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아니 그건 홍준표 선배가 시장 후보가 됐어. 본인 사퇴해야 보궐됩니다. 그런 거 염두에도 시장 출마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왜 시장을 하려고 했던 그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됐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나왔던 거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딱 기준에서 늘 자기가 행동했던 그런 패턴에서 사람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박, 연대,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친박연대는 용어는 부적절하고요. 그는 친박연대가 없고요. 저는 늘상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단일화 제의가 오면 피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단일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왜 시장이 돼야 되고 왜 내가 시정을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그걸 시민들에 설명을 하고 그 시민들이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힘이 약하면 딴 사람이 연합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나와야죠. 근데 그 방법이 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문제는 그래도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가족들 접견도 안 하시고 다른 변호인 접견도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접견을 안 받으시니까 뭐 이유야 대통령께서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고요. 제가 시장이 당선된다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에 뭐 출장 가겠습니까? 조퇴해서.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제가 휴일이나 제 휴가 기간 때 그때는 제가 자유시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저희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보자 하실 분들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 도움이 또 저한테 뭐 대통령께서 이래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거는 뭐 제가 시장이 되든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거의 뭐가 되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취임식이 한 1시간 반 이상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야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면 아마 뭐 좀 가시도록 해야 되지 않냐. 아직도 체력이 안 되시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5년간 있으면 없는 것도 생기는데 지금은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 정신력만 요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서둘지 않고 좀 기다리면은 어쨌든 5월 10일이니까 아직 뭐 한 보름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잘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좀 이쁘게 좀. 유권자들한테 시민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뭐 정확히 따지면 4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한편은 제가 낯선 느낌도 가질 수도 있었죠. 늘 제가 대구 출신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레토릭이 아니고요.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서예 할아버지의 그 애민정신의 DNA도 있지만 대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의 DNA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뼛속같이 대구 사람이죠. 늘 그리워했고 또 자랑스러워했던 제 고향입니다. 이 대구가. 그런 대구가 한때는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으로 흡덕 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변방의 지방도시로 전락한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전에 그런 뛰어난 DNA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잠자는 DNA를 깨우면 대구는 새로운 대구를 위한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위대한 대구를 위한 그런 부활과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대구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대구를 만들도록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